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희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황금알을 낳는 투자 비결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 좀 알고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를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하죠. 아니면 가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이제 뭐 목적이 일단 돈을 버는 거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야, 뭐, 투자해서 돈만 벌면 되지. 뭔 그 투자가 뭔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알고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한 바퀴 뺑 둘러서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뭐고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값이 너무나 많이 이제 뛰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집 없는 사람도 크고 또 돈을 못 번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괴로운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발을 해서 어떤 이익을,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통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어떤 걸 좀 싸게 샀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값이 막 뜁니다. 폭등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투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되게 다 투기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불로소득을 얻는 건 사실 투기라 그래서 바람직한 투자 행위는 아니고요. 원래 제대로 된 투자 행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또는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허름한 집을 삽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가치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좀 싸게 샀죠. 근데 그것을 이쁘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또는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료도 많이 상승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시세 차익, 이것을 사실은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시장 상황에 의해서 마냥 가격이 오르는 걸 기다리는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는 내가 개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스스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싸게 사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얻는 투기는 시장 상황이 언제 좋을지 언제 나쁠지도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또 내가 싸게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는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예. 진정한 투자란 뭐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개발 행위에 의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을 투자로 했는데요. 돈을 사실 많이 들이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매입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그냥 사죠. 돈 주고 비싼 거. 예. 그래서 가지면 내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내 돈을 가급적 안 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그 강남 논현동 같은 경우에 원룸 같은 경우 좀 2억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도 요즘은 뭐 1억 이상 이렇게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발품이 더 필요하고 많은 정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는 수익을 올리는 그런 투자도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돈을 적게 들이는 투자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내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내 돈을 적게 들이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 그러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뭐 난리가 나는 분들이 많은데 빚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어요. 예. 빌려가지고 마냥 이자만 내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빚입니다. 그런데 내가 빚을 얻었어도 이자를 내고도 남는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건 좋은 빚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시세 차익 투자하고 가치 투자를 혼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시세 차익 투자는 아까도 말했지 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을 이제 많이 남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부동산이 상승세기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을 달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4, 5년 전만 해도 또 시장이 또 상당히 또 하향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산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시세 차익 투자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가 뭐냐면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투자가 있어요. 오르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치 투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강남역 사거리 같이 유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에 한번 내가 월세를 받는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월세가 줄어들겠습니까? 월세가 다소 정체되는 경우는 있어도 월세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해요. 그럼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원래 샀던 금액보다도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렇게 해서 팔았을 때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울 도심에 땅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까운 데는 공유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땅을 새로 창출할 수 있지만 서울 도심에는 땅이 귀하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비싼 거예요. 아파트 지을 땅이 없으니까. 자, 그런 곳에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용적률을 높여서 많이 지으면 집값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땅값은 서울 도시 땅값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 땅을 산다면 계속 가치가 상승하죠. 바로 이런 걸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시세 차익 투자보다는 가치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갭 투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갭 투자가 사실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갭 투자는 전세금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투자인데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3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내가 돈을 다 주고 사거나 대출을 받고 사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죠. 아니면 이제 뭐 월세를 놓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걸 전세를 온다고 생각해 보면요. 전세값이 2억이다. 그럼 제 돈이 1억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억만 투자해서 그 집을 내가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중에 전세금이 상승해서 매매값이 상승하면 그만큼의 그 갭 투자를 한 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 해서 우리나라처럼 매매가와 전세 금액의 차이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이 갭 투자가 상당히 성행하고 그거를 사실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건 반드시 전세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된다는 단서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전세금이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이 이 세입자가 나간다 그럴 때 자기 돈을 보태서 내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 이분이 돈이 없어서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리지 못해서 세입자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갭 투자도 상당히 유력한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갭 투자는 두 가지 단서 조항이죠. 하나는 전세금이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계속 상승세로 가야 된다는 거. 요 점을 잘 알고 이렇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